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찬입니다. 영국의 BBC가 중국의 전력난의 원인으로 세 가지를 지목했었죠. 첫째는 수출 호조로 인해서 생산량이 증가함으로써 기업들이 시설 확충이 활발히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전력 수요가 많이 늘었다는 점, 그리고 석탄 가격이 상승해서 발전소의 수지가 역전되면서 발전소들이 발전량을 줄였다는 점, 그리고 중앙정부가 탈탄소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표 목표치를 지방정부에 압박한 점, 이렇게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BBC의 보도가 가장 사실과 근접하는 것 같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 후 전력 확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첫 번째 기업들이 시설을 확충해서 수요가 늘었다. 이 부분은 별로 실감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실제 중국 통계국의 수출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으로 가면서 정말로 수출은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팬데믹 발생으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이 절단되는 노드들이 다수 발생을 하면서 여러 나라들이 생산이나 원자재 및 부품의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코로나19를 잘 통제하고 있고 산업 사슬이 안정되어 있는 중국으로 오더가 몰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국내 수요는 어떨까요? 중국은 금년에 지속적인 소비 부진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정부 통계상으로는 그 정도가 심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 중국 통계국의 데이터를 보면 내수는 수출처럼 성장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별다른 감소폭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4분기가 가장 소비가 컸고 중국 통계는 아직 4분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중국의 내수가 많이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출의 경우에도 크리스마스가 가장 큰 대목이죠. 그래서 중국의 기업 입장에서 보면 4분기가 수출이든 내수든 가장 큰 대목을 봐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겨울에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방 수요도 전력 수요도 지금부터가 가장 커질 때입니다. 2019년도부터 매월 발전량 추이를 보면 팬데믹으로 전력 사용량이 줄었을 것 같은 2020년에 사실은 발전량이 상당히 늘었다는 걸 알 수 있고 2021년에 들어서면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큰 폭으로 증가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력의 양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생산 증가 속도에 비해서 에너지 소비 증가 속도가 훨씬 더 가파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의 발전은 70%가 화력 발전이고 주로 석탄을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중국은 호주로부터 대량의 석탄을 수입하고 있다가 코로나19 이슈를 호주가 제기하기도 하고 퍼드 같은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면서 결국 중국과 호주가 충돌하면서 호주로부터의 수입을 전면 중단했죠. 그리고 그 중단한 형식이 공식적으로 중단한 건 아닙니다. 다 비공식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사드 지지하듯이 정부의 공식적 선포는 없지만 비공식 수단을 통해서 모두 중단을 시킨 것입니다. 원래 중국은 매년 3월에서도 5월, 그러니까 봄이 전통적으로 석탄 소비의 비수기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산지의 재고도 적고 수요는 대기할 정도로 많아져가지고 석탄 가격이 계속 치솟았습니다. 현물 기준 가격으로 3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5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 4월에 중국의 원탄 생산량이 전년 동비 1.8% 감소를 했고 또 수입 쪽을 보면 해관 통계에 의해 보면 9,013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8%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은 5월 11일부터 석탄 현물 기준 가격을 포함해서 여러 석탄 가격 지수 발표를 중단을 했습니다. 석탄 사재기가 일어날 것을 우려한 거죠. 역으로 우리는 중국 당국이 최소한 이 시점부터는 석탄 파동이 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5월 10일 그리고 5월 19일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중국 국무원은 석탄 벌크 상품 가격을 2번이나 지시를 내렸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석탄 같은 주요 원자재는 대부분 국유기업이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들 기업들을 불러가지고 가격 올리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이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5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원자재 가격이 점차 수요와 공급의 기본적인 양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 주요 석탄 상품의 계약 물량이 8% 가까이 감소하면서 가격도 급격히 떨어졌죠. 이 시점에서 중국 당국은 석탄 가격의 급등 원인을 석탄 선물 거래가 과열됐기 때문이다.
금융하는 사람들이 좀 심하군. 이런 식의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석탄 가격이 내려간 것에 대해서도 선물 펀드가 시장에서 철수했기 때문에 이것이 일정한 역할을 했다. 이런 식으로 풀이를 했죠. 그러니까 이 시점까지는 석탄의 공급량이 모자란다든가 이런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의 이야기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중국은 석탄 공급망에 대해서 중장기 계약 체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탄 공급 계약을 5년, 10년 이런 식의 기간으로 계약을 하게 하고 그동안에는 일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한 겁니다. 이것을 2016년부터 실시를 했는데 석탄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들 말을 빌리면 밸러스트 스톤의 역할을 하게 한 것입니다. 당연히 중기 또는 장기 기간 동안 거래 가격을 고정을 시켜놓으면 석탄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중장기 계약 가격이 올라가질 않으니까 시장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을 유지할 것이고 반대로 석탄 가격이 급락하게 되면 그 반대가 되죠. 그래서 당시에 나온 중국 미디어들의 보도 내용을 보면 석탄의 산지인 산시성을 예를 들어서 한 석탄 유통회사의 간부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당시 중장기 계약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톤당 300위안 이상이나 낮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95%에 해당되는 물량이 중장기 계약에 의해서 이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산지의 석탄 생산 제한을 해놨던 것을 풀어주고 수력발전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 안정 효과가 점차 나타날 거다. 이제 이렇게 전망을 내놓았죠. 그리고 정부가 나서기 시작하니까 석탄 공급하는 업체들도 자발적으로 가격을 낮추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사실 이러한 움직임은 과거 수차례 반복되어 어떤 고정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가격 파동이 나면 일단 정부가 가격 안정을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 국유기업이 손해를 좀 감수하더라도 정부 지시를 따르게 되죠. 그러면 당장 시장에서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정부는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벌은 다음에 여러 가지 후속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렇게 정부의 정책을 따라준 국유기업들에게 그동안 손실을 좀 보상해 줄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이죠. 이것이 과거 계속 반복되어 왔던 중국 정부의 문제 대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안정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홍보를 한 중장기 계약이 전체 중국 내 석탄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실제로는 60-70% 정도라는 거죠. 사실 이 비중도 굉장히 높은 비중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보도에 나왔던 것처럼 95% 사례, 이런 거는 매우 특수한 경우인 거죠. 아무튼 발전소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30-40%의 석탄은 중장기 계약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장에 나가서 현물을 구매했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금년에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이 엄청났죠. 게다가 석탄은 호주로부터의 물량도 중지됐으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것입니다. 결국 중국의 5대 전력회사를 포함한 12개 발전소가 지난 8월에 중앙정부에 상황이 위급하다. 그러니 가격 조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이 8월이니까 이 업체들이 사실상 비공식적으로 정부 당국에 이런저런 하소연을 시작한 것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일 것이 틀림이 없죠. 그러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결국 9월 말 약 한 달이 지나서 중국 전역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한 거죠. 이에 대해서는 많은 보도가 있었으니 제가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동북삼성에서 시작된 이 정전 사태가 탈탄소 이행 성과가 미흡하다고 경고를 받은 남방의 주요 경제 지역, 광동성, 장수성 이런 데로 이어졌고 그러면서 윈난성 같이 주요 전력 생산 지역까지 확산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홍수라는 것도 작용을 했습니다. 금년에 중국 황하와 양자강 이역에 전부 홍수가 나면서 수력발전 댐들이 발전보다는 홍수를 막는 데 주력을 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수력발전량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력발전량도 금년에는 매우 감소가 됐었죠. 결과적으로 적어도 10개성 이상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을 했고 심지어 애플의 부품을 생산하는 타이완의 폭스콘 같은 업체도 조업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아이폰 13이라든가 테슬라의 자동차 생산이라든가 이런 곳에 차질이 발생할 거라는 그런 우려가 생기면서 이것이 중국 한 나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문제다라는 인식이 퍼져나갔죠. 결국 수일 후인 10월 초에 리커창 총리가 나서게 됩니다. 리커창 총리는 석탄 및 전력 공급에 절대 차질이 없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며칠 후인 10월 8일에 구체적인 시행 조치도 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도부가 나서게 되자 주요 탄광에서는 공급량도 유지를 하고 가격도 올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격을 좀 인하해주는 이제 이런 조치를 했고, 그동안 조업이 중단됐던 탄광들에게도 순차적으로 채굴을 재개하라는 그런 조치를 받게 됩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수년 전에 중국 전역에 공기오염이 엄청났던 걸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말이 없죠. 왜 그럴까요? 그게 다 저품질 탄광을 다 폐쇄를 시키고 양질의 호주산 석탄을 대량으로 수입해서 쓰고, 화력발전소도 시설이 낙후됐거나 오염이 심한 화력발전소들을 문을 닫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치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대기 오염 문제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 과거에 너희는 석탄 품질이 안 좋고 대기 오염을 하니까 조업하지 마 이렇게 했던 탄광들을 지금 급하게 됐으니까 다시 채굴을 해 이렇게 승인을 해준 거죠. 그런데 탄광이라는 데가 말이죠, 이 지하로 터널을 뚫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수가 침수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탄광이 막혀서 채굴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규모로 공기를 불어넣어줘서 기압을 조금 높게 유지를 해주면서 지하수의 침수를 막고, 또 그렇게 해도 침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형 양수기를 동원해서 계속 물을 퍼줘야 합니다. 물론 모든 탄광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많은 탄광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탄광이 폐쇄가 돼도 그 탄광을 나중에라도 생산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를 하려면 이러한 조치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광 조업을 재개하게 해줘도 중간에 자금이 딸리거나 해서 압축공기나 양수기의 운영을 중지했던 탄광은 다시 팔 수가 없습니다. 다시 조업 재개를 하라고 한다고 해서 정말로 제대로 조업이 될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그리고 남방 같은 데는 그래도 북방보다는 좀 합리적으로 지방정부가 일을 하는 경향이 있죠. 전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동북 삼성처럼 갑자기 전력을 끊는 일은 없었고 최소한 하루 전 정도에는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는 50%만 조업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어느 날짜에 조업을 할지 희망 날짜를 이야기해주면 최대한 그 날짜를 반영하겠다. 이제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중국 정부가 최초로 민의를 반영한 정책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남방에는 수천 개의 기업이 전력 중단 사태로 조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남부 지역의 전력 부하가 줄어듦에 따라서 북방 쪽의 석탄 공급이 늘어날 수가 있었죠. 북부 지역에서는 산시와 내몽구가 석탄의 주 산지인데 정책 차원에서 일이 급하게 됐으니 석탄을 빨리빨리 생산하라 이렇게 재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생산 능력 조치가 원상복귀가 가능하다면 월 700만 톤 이상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례적으로 리커창 총리뿐만 아니라 한정 부총리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석탄을 확보하고 전력을 공급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공급받는 전력도 이제 확대를 했죠. 이 한정이 나선 것이 상당히 예외적인 일입니다. 한정은 현재 제도권 내 상하이방 인물 중에서는 가장 고위직입니다. 내년 20대에서 은퇴는 거의 확정적이고 일부의 소문에 의하면 자신의 안전과 내년에 은퇴한다는 것을 교환했다는 그런 설도 있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한정 부총리가 정부 재정을 관장하는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한테 돈을 받으려면 이 한정에게 잘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로는 한정이야말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잘 나서지 않는 이 한정이라는 사람이 지금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전력 공급을 확보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이죠. 이렇게 총동원령을 내렸지만 제가 볼 때는 석탄 생산량이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년에 좀처럼 홍수가 나지 않는 황하의 홍수가 났죠. 그래서 석탄 산지인 산지성을 덮쳤습니다. 1만 명 이상의 수재민이 발생을 했고요. 이 석탄은 전 세계 석탄량의 50%가 중국에서 나오고 중국에서 생산되는 석탄의 50%가 산지성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면 물이 넘쳐서 덮치지 않습니까? 지하로 땅을 파내고 들어가는 탄광의 홍수는 쥐약입니다. 이 산지성의 대규모 홍수로 인해서 126개의 탄광이 조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니 석탄 수급에 영향을 안 준다면 이상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수가 나면
수력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애가 됩니다. 결국 중국 정부는 이 석탄 부족 현상에서 헤어나오려면 수입을 해오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도에서 보듯이 호주산 석탄을 국적을 세탁해서 수입하기 시작했다는 이제 이런 보도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대규모로 호주의 석탄을 수입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신의 혁명 기념 쌍십절에 시진핑 주석이 연설한 내용을 들으셨죠? 타이완 통일을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중국의 목적은 타이완 통일에 있다고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작년에는 진지하게 들어주시는 분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다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타이완 통일 전쟁을 한다는 것은 미국 및 서방의 경제 제재를 감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파이브 아이즈 오커스 동맹을 하고 있는 호주로부터 석탄을 계속해서 수입해 온다는 것은 중국 정부로서는 내릴 수 없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사와야 되는데 국제 석탄 상황을 보면 블룸버그의 보도에서 볼 수 있듯이 인도 같은 나라도 석탄이 모자라서 지금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 정도의 나라가 석탄이 부족해서 헤매고 있으면 전 세계가 석탄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거나 석탄 가격의 폭등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29일에 가구 전력 소비는 중국 전체 전력 수의 2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 가구에 대한 전력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당황해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일어났던 선양 같은 대도시의 정전사태, 도로에 신호등이 꺼지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전력이 중단되는 사태. 이것은 중국 정부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게 하고 있죠. 그리고 혹시 중국의 전력 분배 시스템이 제대로 잘 설치가 되지 않아서 민간 주거용 전력 배송과 공공시설 전력 배송과 공장과 같은 산업시설에 대한 전력 배송 체계가 혼재되어 있는 게 아니냐. 하나를 끊으면 여러 군데가 같이 끊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 말대로 일반 가구에는 어찌어찌 전력이 제대로 공급된다 하더라도 기업에는 제대로 전력이 공급되지 않을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중국 정부는 매년 겨울이 되면 소위 팅공링이라는 걸 내립니다. 겨울철 조업 중단 지시라는 것인데요. 겨울철이 되면은 난방 때문에 석탄을 많이 떼기 때문에 대기 오염이 심해지니까 대기 오염을 많이 일으키는 공장들은 조업을 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금년에는 6개 성 65개 도시, 베이징, 텐진, 허베이, 허난, 산동, 산시, 산시 이 6개 성의 대부분의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팅공링을 내렸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6개 도시에 팅공링을 내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2배 이상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석탄 부족 현상, 그리고 석탄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전력 부족 현상, 이것은 상당 기간 진행될 것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에 불균기가 오게 되면 대부분 수요를 자극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발휘를 하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통화 완화도 그 하나죠. 그러나 지금처럼 공급망, 사슬 그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수요를 자극한다고 해서 경기가 회복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사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제대로 만들어주질 못하니까 말이죠. 팬데믹으로 인해서 제조 오더가 대부분 중국으로 쏠려 있는 이 마당에 중국의 전력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은 결국 글로벌 공급망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미국 및 서방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의 경제망 분리, 공급망 분리가 또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상승 효과를 일으키면서 상당 기간 동안 글로벌 경제에서의 공급망은 혼란스러워지겠죠. 결국 이래저래 이번 겨울은 매우 추운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국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 있는 저는 올겨울에 제대로 난방이나 하고 살 수 있을지 점점 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여러 크리스마스 상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면 미국이나 서방 국가에서도 즐거운 크리스마스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죠. 참으로 걱정할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